누르시고요. 귀를 가리시고요. 헤드셋 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눈을 이렇게 가리고 천천히 숨을 마십니다. 코를 지그시 누르시고요. 내쉽니다. 다시 마십니다. 코 누르시고요. 내쉽니다. 다시 마십니다. 내쉽니다. 다시 마십니다. 코 누르시고 내쉽니다. 다시 마십니다. 코 누르시고요. 내쉽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손바닥에 열을 내시고요. 눈을 지그시 가리시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합니다. 4초간 감았다가 뜹니다. 4초간 감았다가 뜹니다. 다시 4초간 감고요. 뜹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내리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채팅에 들어오신 분들 그 위주로 해서 아마 출석 체크가 될 거고요. 못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출석 체크가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자료는 유튜브로 같이 혹시 바빠서 못 들어오신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올려는 놓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개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아까 미리 오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튜브랑 원격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시죠? 많이 불편하신데도 그냥 묵묵히 이 어려움을 같이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좋은 면도 제가 좀 발견한 게 수업 시간에 우리가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책을 하고 실기를 하고 거기에 마음 다스림까지 하면서 그런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요가 선생님들은 회원분들과 어떻게 접촉하면서 같이 상담을 하고 명상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막 말이 꼬이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막 바쁘고 이랬는데요. 이게 원격 강의를 하면서 유튜브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보니까 한 그냥 직접 뵙는 것보다 또 4-5배 정도 시간이나 공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그냥 원격 강의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러면 이게 너무 수업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어드린다는 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보충해드리고 싶다 이러면서 유튜브를 계속 촬영해서 올렸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 수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람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책은 사실은 혼자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는 게 아마 대학원 분들 중에서는 우리는 등록금 내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유튜브에 다 공개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려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등록금을 못 내지만 공부가 절실합니다 하는 연락을 개인적으로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어렵잖아요. 근데 우선은 책을 볼 때 단어 자체가 어렵고 이게 이제 번역본은 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다들 조금 저도 어려워서 몇 시간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 유튜브 지금 촬영하고 있나요?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책에 대한 거는 같이 공유해서 공감해서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뵙거나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좀 가깝게 보면은 좀 더 세심한 부분들을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이게 약간 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깊이가 있어서 직접 보지 않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
공개하지 않고 미공개로 해서 선생님들만 보실 수 있게 제가 이 클래스에 공지사항에도 올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못 찾으실까봐 각각 개인 쪽지로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메일 발송은 아마 제 거의 이메일에 문제가 있어서 발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쪽지를 꼭 보시고요. 쪽지에 자료도 보내드리지만 그 유튜브 어떻게 자료가 있습니다 하는 걸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거를 클릭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열어있지 않아서 못 보는 파일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우리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제 수업에 직접 참가하시는 분들만 보실 수 있게 올려놓은 거니까요.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책을 읽은 거를 유튜브에 바로 그냥 공개해서 어제 밤에 오늘 아침에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 감각, 지각, 인지 그 다음에 5개에 대해서 쭉 올려놨거든요. 책 읽는 내용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좀 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싶다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연계시켜서 이 책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나가기 전에요.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계시고 또는 뭐 시간이 좀 여유 있어요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요. 이 책을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료실에서 만난 붓다인데요. 마크 앱스타인이 짓고 김성환 선생님이 옮겼는데요. 이 마크 앱스타인이라는 분이 정신과 의사고 심리학자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쭉 보면서 막 빨간색이 쭉쭉 나오죠. 거의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쉽고 실질적으로 그 심리 상담을 하실 때 특히 명상 상담 심리과 선생님들이나 요가 선생님들 중에서 수업에 오시는 분들을 조금 더 깊게 만나서 상담까지 하고 계신 분들은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면 수업의 질이 좀 높아지기도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을 조금 제가 참고문헌을 올리진 않았지만 한번 그냥 지하철 타거나 뭐 이렇게 잠깐 봐도 쉬울 정도로 풀이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편하게 써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감각, 지각, 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이요. 불교 심리학 사전 이 책의 415페이지 열겠습니다. 이게 정리 다 해서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뽀샤, 도샤, 차크라 이거는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도형하고 실제 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감각, 지각, 인지에 대한 내용을 왜 알아야 되는지를 오늘 그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 보는 감각은 오감이라고 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가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영감해서 인스피레이션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육감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죠? 페이지 10페이지 가보실까요? 페이지 10으로 이동해 보세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실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에도 이어서 합니다. 10페이지에 가면 연기가 나오거든요. 연기법에 보면 거기에 5번을 보세요. 유깁. 유깁 찾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대상과 접촉에 기반을 둔 눈, 귀, 코, 혀, 신체, 의라는 6가지의 감각기관. 그래서 불교에서는 6가지로 보고요. 그리고 보통 서양에서는 여기는 꼭 심리학이 아니라 서양에서는 영감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뽀샤, 도샤, 차크라 이거를 다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요가에서는 이 육감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인스피레이션이라든지 직관력이라든지 내면의 빛이라든지 이게 감각의 아주 상위에 해당하는 그것을 잘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요가고요. 수아미 베다께서는 4살에서 5살까지는 이 육감이 발달되어 있어서 눈에 다 보인다. 그러니까 브레싱의 방법 예를 들면 구루를 만났을 때 구루가 누구에게 축복을 내린다. 인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내리는 빛의 형태를 4살, 5살 때는 순수
감사하기 때문에 본다고 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내 판단이 그걸 덮게 되면, 우리 이제 오늘 할 5개죠. 덮게 되면 내 감각만 보게 되고, 그 덮개의 기능이 저하되면 감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각을 정확하게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게 돼요. 그래서 몸을 안 움직이게 되면 몸이 활성화되고 젊고 건강하고 신호체계를 잘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수행도 불가능하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달라이 라마는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손가락, 발가락 풀고 혀 내밀고 눈 뜨고 막 오른발가락 드세요, 왼발가락 드세요, 근력을 으쌰으쌰, 숨도 깊게 쉬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요. 이 감각이 발달이 안 되면 들어오는 그 감각을 내가 어떻게 인지해서 어떻게 지각해서 내 뇌를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밝음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 오감 또는 육감, 그리고 연기는 부처님이 깨닫고 말씀하신 지혜로운 법이죠. 거기에서도 육입 해가지고 5번째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잘 다스리면 언제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요. 페이지 415페이지 보세요. 시각, 청각 이렇게 나와요. 제일 처음이 뭐죠? 시각이죠. 그러면 페이지 10에 보세요. 눈, 귀, 코, 혀, 신체, 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눈이 먼저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안, 이, 비, 설, 신, 의. 눈을 먼저 얘기하죠. 근데 건강을 얘기할 때 동양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눈이 건강한 건 몸 전체의 뭐 70%와 관계되고 뭐 복이 있어야 된다. 이와 눈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만 눈을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보는 것이 제일 빠르다.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과학적인 거죠. 이렇게 강조한 건 서양에서도 강조하고 깨달은 분도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눈으로 본다는 건 언제 보시나요? 관심이 있으면 보게 돼요. 예전에 제가 연애할 때요. 남자친구가 지나가는 여자의 예쁜 다리를 보면 왜 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왜 봤을까요? 머릿속에 예쁘다는 기준이 있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보게 돼요. 누군가는 지나가다가 아마 요가 선생님들 예쁜 요가 옷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근데 나는 요가 옷 스님들이세요. 근데 그걸 그렇게 요가 선생님들처럼 탑이라든지 레깅스를 이렇게 스님들이 관심 있게 보실까요? 스님들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뭐 경전이 좋은 게 있거나 아니면 수행하는데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가봐 저거 수행하는데 도움 되겠다 이러시지 않을까요? 본다는 건 내가 그동안 어떤 습을 쌓아왔는지에 대한 그냥 반응과 자극과 반응이에요. 그래서 자극을 주면 그냥 리액션이 나와요. 그게 제일 빠른 게 눈이에요. 근데 이 눈으로 들어온 그 인지된 것은 뇌로 박히게 돼요. 근데 뇌로 들어온 정보는 그 정보가 내 몸을 움직이게 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우선 마음이 움직이니까 몸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내 삶을 끌어가는 힘이 돼요. 그래서 시각이라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눈을 잠깐 가리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합니다. 눈, 코, 입을 가리고 좀 숨을 마셨다 내셨다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건 감각을 제어하고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감각, 지각, 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이유예요. 그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느끼게 되고요. 내가 앞으로 선택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요가 동작도 하면서 심리 사전도 보고 하는 모든 방법들은 우리가 상담도 하고 내가 요가 수행이나 또는 불교의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할 수 있는 상담 방법, 그 전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인지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상담 또는 요가 클래스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내가 아프다.
그럼 우선은 요가는 못해요. 정신적으로 아파도 못하고 몸이 아파도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인지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눈을 떠서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찾는가 이걸 먼저 보라고 하고요. 스와미 베다께서는 자기 전에 머리맡에 경전을 두고 그걸 보라고 했거든요. 5분 정도를 보게 되면 그 인식된 그 단어들이 내 뇌를 지우게 되고 그것으로 채우게 되어서 밤새도록 꿈꾸는데 필요 없는 망상을 피우지 않는다.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책에 보면요. 꿈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꿈은 마음의 창이고 잠재의식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꿈을 푼다는 건 아, 내가 그 메시지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거지 그게 선몽처럼 앞날을 예견할 수 있다는 건 동서양이 다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꿈으로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을 잡고 있고 망막에 무엇이 맺혀서 그게 내 뇌에 어디에 왜 자리하고 있는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에 미각, 촉각이 서서히 멀어진다. 이거를 누군가를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 어떻게 하세요? 청각이 먼저라고요? 소리를 듣나요? 숨소리가 들리나요? 그럼 약간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서 숨소리가 어떤가 들을 수 없죠. 근데 이제 걸어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한다, 요가를 한다. 그러면 들어오는 소리나 그 사람의 움직임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뭐죠? 시각이죠. 그 사람의 얼굴부터 걸어오는 것, 앉아있는 자세, 뭐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는가 이걸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듣겠죠.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져야지 후각으로 느낄 수 있지 않나요? 가서 당신 냄새가 어떤지 궁금해요. 그래서 맡으면 경찰서 가요. 그래서 후각으로 맡는 거는 문제가 좀 있죠. 그 다음에 미각으로 이거는 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미각으로 당신의 그 느낌을 갖는다는 건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뭐 연인 관계면 이제 뭐 더 가깝게 스킨십을 하면 미각이나 촉각까지 가지만 보통은 시각과 청각과 후각에서 끝나고 후각도 제일 나중에 느끼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엇부터 제어해야 되고 무엇부터 조심해야 되는지를 이 감각만 봐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빨리 들어온 건 시각으로 보고 우리는 보통 3초 안에 판단한다고 해요. 심리학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3초 안에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아요. 3초 안에 판단하면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이나 영감으로 들어오는 것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현수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감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각은 하나만 볼 수 있다. 우리 책 뒤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물론 이게 작동은 하지만 사람은 집중할 때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지 다른 거를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소리를 듣기는 듣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할 때 음악은 음악이고 공부는 공부지 이게 따로 들어와서 하나처럼 완벽히 집중하는 경우는 없대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같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받는가, 어떤 냄새를 맡는가, 그 다음에 어떤 소리를 듣는가, 소리가 먼저죠. 소리를 듣는가, 그 다음에 어떤 미각을 따라가는가, 이것을 잘 제어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이 좋은 게 뒤에 보면 5가지 감각 이외에 내장 감각, 근 감각, 평형 감각을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오장육부에서의 느낌, 그리고 근육이 움직이는 이게 근육이 긴장됐나 비틀어졌나 이거는 요가 선생님들이 요가 하실 때도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평형 감각까지 넣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장의 감각은 이 육감과 다시 연결이 돼서요. 예를 들면 귀가 잘 안 들리면 신장이 나빠졌다고도 보고요. 시각이 나빠지면 간이 나빠졌다고 보기도 하죠. 후각이 나빠지면 폐가 나빠졌다고 보기도 하고 미각이 나빠지면 간신, 미폐, 신 모두가 나빠지면서 심장의 기능을 보라고 그러기도 해요. 촉각이 약해졌을 때도 폐의 기능을 한번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감각은 내장 감각과도 다시 연결이 된다는 게 동양적인 사고고 한의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의학이 마음을 풀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동양적인 사고가 포괄적이면서 통체적으로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감각이라든지 평형 감각 또한 똑같아요. 예를 들면 평형 감각이 떨어졌을 때는 집중력이 떨어졌거나 몸의 균형이 떨어졌거나 또는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고관절이나 골반이나 발가락에 문제가 있을 때도 평형 감각에는 문제가 올 수 있죠. 근데 정신적으로 흐트러져서 분열 상태다. 이럴 때도 평형 감각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나중에 나온 내장 감각이나 근감각이나 평형 감각은 실질적으로 그 감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감각과 연결된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 좋은 하나의 그 잣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서 정리해 보시는 것도 내 몸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만나서 전달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특히 피부 감각이 있는데요. 촉각에서 심리학에서는 피부 감각이라고 부르는데 촉각, 압각, 통각, 온각, 냉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거를 다 정리들을 아주 정말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요. 저는 읽으면서 제가 정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한 분들도 한 지난주까지 보니까 7명, 8명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박수 쳤어요. 수업 시간에 직접 만나고 뵈면 정말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지 해서 제가 사진도 막 찾아봤어요. 야, 진짜 잘하셨다. 명상상담십니까 선생님들 중에 많이 정리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뵙고 한번 얼굴을 뵙고 싶다 생각도 했어요. 다음 주에 뵈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리 잘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이 뒷부분이 내용이 조금 말이 어렵기도 하고 조금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핵심적인 내용만 쭉 정리해드리고요. 이거는 그 유튜브에 책을 읽어서 올려드리는 파트는 책을 꼭 봤으면 하는 거고요. 책을 이거는 굳이 보셔도 머리만 복잡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안 읽어드려요. 근데 이 부분은 안 읽어드렸어요. 5개는 수행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읽어드렸어요. 그냥 이거는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양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감각의 비연속성에 기초한 감각의 양상이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그거고요. 두 번째는 공감각이죠. 하나의 자극에 의해서 다른 양태의 감각이 복수적으로 발생하는 특수현상이다. 이거는 예를 들면 공감각은 우리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음식이죠. 그래서 하고 냄새를 맡았어요. 후각으로요. 근데 그 전에 뭘로 하죠? 시각으로 보죠. 보는 순간 어때요? 레몬을 보면 침이 뚝뚝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너무 음식이 보기 좋아요. 그럼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냄새를 맡죠. 그럼 어때요? 침이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먹는 걸 좋아하는 분은 손이 그냥 가요. 이게 바로 공감각이거든요. 그냥 나는 봤을 뿐인데 나는 레몬을 봤을 뿐인데 그냥 침이 뚝뚝 떨어져요. 이게 이제 파블로브의 개 실험과도 연결돼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공감각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극 반응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능적인 상태에 가깝죠. 자극의 역치를 보면요. 감각이 생기는 것에 대한 특수한 물리적인 자극 강도의 한계다. 그러니까 자극의 역치다 이러면 이게 너무 내용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한계치에 도달하면 그 너머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혀 같은 경우에 더 민감하니까 그렇죠. 매운 걸 알싸한 걸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극의 역치라는 건 끝까지 먹었어요. 뭐 요즘에 매운 거 단계 나오죠. 1단계에서부터 죽을 만큼 매운 거. 그래서 1단계를 먹었을 때 매워 막 이러고 먹다가 죽을 만큼 매우면 뭐라 그래요 보통? 얼얼해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 막 이러거든요. 그게 자극의 역치예요. 더 이상은 느끼지를 못해요. 이게 매운 건지 아픈 건지 이게 자극이라고 하잖아요. 통각을 느끼는 그건지 이게 정말 매운 건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신경이 그냥 이렇게 멈춰진 상태거든요. 더 받아들이면 나한테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면 이게 그냥 프로텍션 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의 역치는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자극의 정점이에요. 비슷하죠? 자극이 극에 넘게 되면 자극의 강도가 한계를 넘어서 감각의 크기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물리적인 자극 강도의 한계와 이게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고 정점에 도달했을 때 역치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따로 떨어져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변별 역치라는 건 두 개의 자극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의 자극 차이. 예를 들면 단맛과 짠맛을 넣었을 때 아 이거 그래도 단맛 아니야? 너무 물에 탄 소금이나 설탕이 너무 이게 밍밍해요. 그래서 찍어 먹어봤는데 이게 단맛이야 몰라 밍밍해 보통 이러죠. 밍밍해. 근데 조금 더 넣고 보면 아 이게 단맛이네 아 이게 짠맛이네 이렇게 변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이 변별 역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 페이지 다 정리한 거예요. 근데 내용이 너무 어렵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17페이지 보실까요? 요거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요가를 하시건 명상을 하시건 우리 그 스님들께서도 절에서도 아마 오시는 신도분들에게도 이거를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먼저 하시면 어떨까요? 했던 게 아주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화면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화면이 어떠신가요? 어둡고 밝고에 따라서 보는 느낌이 다르죠? 선생님 죄송한데 여기 형광등 여기 좀 꺼주세요. 자, 그래서 몇째 줄을 보시면 되면 두 번째 패러그램을 보시면요. 아니요, 선생님 저 무대에 있는 여기 암수능과 그 다음에 명수능이 있어요. 자, 완전히 꺼볼까요? 지금 이 느낌하고요. 선생님 거기 계셔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어두워졌을 때랑 지금 이게 완전히 안 꺼져서 더 꺼볼까요? 껐을 때 이런 느낌하고요. 더 완전히 어두워져야 되는데 예, 지금 느낌하고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암수능이죠. 이렇게 근데 이거보다 더 어두운 상태를 얘기해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예, 선생님 켜주세요. 자, 이 상태요. 완전히 암수능과 지금 명수능이에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선생님 여기 완전히 켜주세요. 지금처럼 완전히 어두웠을 때랑 밝아졌을 때 사람의 눈이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눈이거든요. 눈이 어떻게 적응해 가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암수능, 수능한다는 건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신경세포가 자극을 감지해서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면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신경세포에서 더 이상 반응하기 어렵다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듯이 받아들이는 그걸 수능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수능하는 게 보통 암수능이나 명수능.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적응해가는 것, 밝은 곳에서 적응할 때 우리가 갑자기 안 보인다거나 또는 너무 밝다가 어두우면 안 보이고 어둡다가 밝으면 눈을 이렇게 찡그린다거나 이런 게 수능인데요. 이게 밖의 상태, 그러니까 날씨의 상태, 오전 강의를 하느냐, 오후 강의를 하느냐, 템플에서도 템플 스테이를 하실 때 새벽의 조명과 아침과 점심과 저녁, 밤의 조명이 달라야 돼요. 이렇게 찡그린 상태는 이미 뇌가 수축되고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상태를 만드는 거는 명상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갑자기 밖에가 어두운데 안을 밝게 해놓는다? 그것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새벽에 할 때는 노란 그게 주광등이라 그러나요? 노란 등을 처음에 폈다가 나중에 설법하실 때는 좀 밝게 천천히 밝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낮에 할 때는 그냥 밝은 그 상태에 있다가 그래도 이게 사바 아사나를 하고 명상을 해야 되니까 어둡게 해야 돼. 그리고 한꺼번에 어둡게 하면 이게 적응이 안 되거든요. 긴장이 돼요.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지면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아 어둡다 이러면서 본능적으로 공포심을 느끼는 분도 있고요. 이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을 자극해서 뇌로 자극이 오기 때문에 명상이라든지 요가 수업, 클래스를 할 때 그 빛의 조명을 활용하신다면 오신 분들의 긴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풀면서
와, 이 클래스 듣고 나니까 굉장히 편안했어 하는 느낌을 갖게 해줄 수가 있어요.